자, 이번에 뭐 해볼 거냐면,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든다 했을 때, 이제 컨테이너 형식이 있고, 뭐, 풀페이지 형식이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컨테이너 형식의 대표적인 사이트가 뭐냐면 네이버예요, 네이버. 네이버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중간에 갇혀 있죠. 그죠? 갇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퍼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운데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도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얘도 어떻게 돼 있냐면 가운데로 몰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특정 이런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몰려 있는 형태의 디자인 구조를 많이 따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무슨 형식이라 얘기하냐면 컨테이너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컨테이너, 이너, 뭐 랩, 다 뭐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튼 자 이런 형태를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 자, 일단 그냥 바로 컨테이너를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보통 여기다가 이제 저는 div라 쓸게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사이트 랩이라고 해서 사이트를 전체를 감싸는 녀석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썼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로 몰리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div 한 다음에 컨테이너라고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부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부여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디자인의 방식이 노멀라이즈가 있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클래스가 있고 커스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라이브러리 클래스예요. 이런 것도. 여기다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컨테이너라 쓴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너비를 1100 픽셀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임시 높이를 하나만 반영하겠습니다. 임시 높이. 여기다가 한 700 픽셀이라 해서 여기다가는 임시 높이에요, 임시. 임시 높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가운데로 몰려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자, 그러면 가운데로 몰려 있게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이제 색상을 좀 입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다가 라이브러리 클래스면 라이브러리 뭐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나가는 노멀라이즈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자, 저는 이제 바디한테 마진이 들어있긴 한데 어차피 ULLI도 묶어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디 ULLI를 그냥 통째로 묶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냥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패딩 0, 그다음에 리스트 스타일 논 처리까지 자, 이렇게 해주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뭐 쓰진 않지만 그래도 컬러 이너리 그 다음에 텍스트 에퀘이션 논 처리까지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준다. 자,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죠? 그죠? 눈에 보이진 않는데 여기다가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F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 자, 근데 지금 얘네들가 저는 가운데로 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정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슨 정렬? 수직 정렬. 그런데 컨테이너는 얘네 지금 디스플레이가 블럭인데 얘를 여러분들 수직 정렬할 수 있나요? 텍스트 얼라이너를 통해서는 정렬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블록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수평 정렬하는 방법, 그러니까 수직 잘못 얘기했죠. 수평 정렬하는 방법 있었죠. 뭐 쓰면 되죠? 다들 까먹었죠? 자,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주면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 오토, 그다음에 마진 라이트 오토 주면 얘네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오는 거죠. 컨테이너 형식이 바로 이런 형태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근데 이제 여기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오토를 줄여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여기다가 그냥 마진형 오토라 써도 됩니다. 어차피 위아래 0이고 좌우 오토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컨테이너의 형식은 그냥 너비값 부여하고 그다음 마진형 오토 정도만 부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그냥 재미삼아 저는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내부 쓴 다음에 메뉴라고 써볼게요. 메뉴라고.
그 다음에 UL 한 다음에 li 곱하기 7 해가지고 총 7개를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근데 뭐 실제 만든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메뉴한테 간단하게 저는 높이를 좀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메뉴 1한테 높이를 간단하게 한 70픽셀 이렇게 70픽셀 정도 부여를 하고요. 자, 그러면 보더치를 해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보이죠? 자, 얘가 메뉴 1이에요. 메뉴 1. 자, 그런데 여기다가 높이를 부여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메뉴 1에 자식인 UL한테 자, 배경색 칠해보면 얘 높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UL이 메뉴 1이 70픽셀인데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으려면 얘한테 뭐 주면 될까요? 높이? 100% 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높이를 줬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엔 li한테 UL의 자식인 li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로 줄 거냐면 골드라 쓸 거예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배경색 주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뭔가 골드로 변한 게 있나요? 없죠? 왜냐면 li도 높이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다가도 마찬가지 높이를 100%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li도 높이가 부여가 됐는데 지금 얘네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 디스플레이가 뭐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뭐예요? 블럭이잖아요. 근데 저는 얘를 한 줄로 눕히고 싶어요. 한 줄로. 자, 그러면 한 줄로 딱 맞아 떨어지게 하고 싶은데, 자, 근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보더를 칠해 볼게요. 보더 솔리드 골드.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li한테 얘가 가지고 있는 공간 안에서 너비를 7분의 1씩 가져가게끔 해주고 싶어요. 7분의 1씩. 근데 7분의 1씩 가져가기 전에 여기다가 뭘 줄 거냐면 자, 인라인 그리드라는 클래스를 부여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저희 인라인 그리드 여기 있죠. 요거는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건 연습 차원이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클래스 있죠. 여기다 넣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인라인 그리드의 완성 형태는 여기다가 뭐까지 부여를 해줘야 되냐면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까지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완성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너 위드로 작용하게끔. 그러면 여기 인라인 그리드를 어디다가 UL한테 저는 여기다 이렇게 부여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여하면 당연히 사라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라진다기보다는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니까 UL한테 지금 인라인 그리드 부여하니까 거기에 있는 자식은 인라인 블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LI들이 인라인 블럭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너비가 최소죠. 왜냐면 인라인 요소는 너비가 최소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 한다고 했죠? 이 LI들이 주어진 공간에서 너비를 7분의 1씩 가져가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너비에다가 CALC라는 문법 있어요. 자, CALC라는 건 칼큘레이터라는 겁니다. 칼큘레이터. 자, 칼큘레이터가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계산기죠. 그죠? 계산기. 칼큘. 자, 계산기라는 의미입니다. 계산기. 그래서 여기다가 CALC 사면 여기 안에는 소괄호 안쪽에는 연산이 가능해요. 연산.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연산할 거냐면 100% 나누기 7을 할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나누기 7 하니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 인라인 그리드를 안 주면 인라인 그리드를 안 주고 여기다가 여러분 인라인 블럭만 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돼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죠?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게다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까지 안 주죠? 그러면 더 심해요. 더.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가 이제 아우터 위드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 주면.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인라인 그리드까지는 줘야지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격자 형식의 이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부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왼쪽 막대기 형태의 디자인을 좀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자, 블랙이라 쓰고요. 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여기다가 2픽셀 부여했잖아요. 그죠? 근데 2픽셀 부여했는데, 여기가 지금 왜 이렇게 굵은 걸까요? 왜 그렇죠? 지금 보더가 상하좌우로 2픽셀씩 들어가니까 우측 2픽셀이나 얘 여기 이제 요 녀석한테 두 칸,
두 번째 칸에 왼쪽에 2픽셀.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합쳐지니까 4픽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다른 것도 다 4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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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픽셀처럼 보이는데 맨 왼쪽에 있는 녀석과 맨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어때요? 라인이 작단 말이에요. 보이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줄 거냐? 골라낼 겁니다. 누구를? 첫 번째 자식인 LI를 골라낼 거예요. 어떻게? 자, 메뉴 1에 UL에 LI한데 NTH 차일드 1 아니면 first 차일드 써도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 칠해볼게요. 그럼 누구예요? 예. 자,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스트 차일드 마찬가지로 라스트 차일드. 그럼 얘는 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왼쪽 보더를 어떻게 할 거냐면 굵게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더 위드라는 게 속성이 있어요. 보더의 너비만 따로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참고로 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0픽셀, 그 다음에 2픽셀, 0픽셀, 여기다가 2픽셀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더 레드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2픽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보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상하좌우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0이라 부여할게요. 0이라. 0이라 부여하지 말고 여기다가 아예 2픽셀을 하고 아니다. 0이라 솔리드 블랙만 주고 보더 위스만 아예 0, 2픽셀 이렇게 줘도 됩니다. 자,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솔리드 블랙만 주고 아예 이제 0, 2픽셀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위는 0, 오른쪽이 2픽셀, 아래 0픽셀, 이제 왼쪽이 2픽셀. 근데 정확하게 여기 2픽셀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가운데가 4픽셀처럼 보이니까 여기다 몇 픽셀 줘야 돼요? 4픽셀 줘야지 똑같이 맞춰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굵으니까 그냥 1픽셀 할까요? 1픽셀. 1픽셀 하고 여기를 2픽셀 주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도 똑같이 위는 어차피 0이고 오른쪽은 뭐예요? 2픽셀. 그 다음에 여기를 왼쪽을 1픽셀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메뉴 뭐 텍스트를 집어넣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건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이제 뭐다? 컨테이너 형식의 디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